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159페이지 계약 강론으로 가봅니다. 계약 강론에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임대차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다 중요하죠. 특히 매매하고 임대차. 아주 중요하죠. 매매와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의 의의와 특징 간단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매매 예약하고요. 계약금이 나오죠. 특히 계약금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조문 몇 개 암기하셔야 돼요. 매도인 권리 의무, 매수인 권리 의무와 관련된 조문. 네 번째로 담보 책임이 나오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냥 건성.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찍자고 마음 먹고 공부하자. 야, 찍자고 마음 먹는데 왜 공부하냐, 자식아. 듣고 넘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듣고 넘어가자. 특히 담보 책임은 꼭 기억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맞추려면. 첫째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매도인은요,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죠. 근데 못 넘겨줬어요. 이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얘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요. 그죠? 매도인이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의 내용은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세 가지예요.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에요. 반면에 담보 책임은요, 매도인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이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마지막으로 완전물 불부 청구. 다섯 개.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줬더라.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더라. 이럴 때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고 잘못이 없으면 담보 책임이에요. 자, 이때 매수인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첫째, 매매의 경우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주는 권리하자와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물건의 하자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 중에 권리하자가 5개라 그랬죠. 첫째가 전부가 타인 권리. 갑과 을이 병소유 1000평 땅을 매매했는데 그걸 갑이 못 넘겨주는 경우, 이게 전부 타인 권리죠. 자, 이렇게 전부가 타인 권리일 때는 전부가 타인 권리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도인도 선의라면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매도인도 손해를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악의라면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악의 매수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예요.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 하라 이런 게 없어요.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부 타인 권리 담보 책임이에요. 맞출 분들은 외우세요.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그래서 나중에 대입을 하면 돼요.
맞출 분들만. 나는 시험에 떨어져도 담보책임 꼭 맞추고 싶어. 뭐 이런 분들만. 네. 듣고 넘어가세요. 일부 타인 권리. 1000평 매매했는데 700평은 매도인 소유, 300평은 옆병 소유. 그걸 못 넘기죠. 일부 타인 권리.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그 일부 타인에게 속하는 만큼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라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타 대감 손해손 이렇게 되죠. 이 권리를 1년 내 행사해야 되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때 그 사실이 무슨 뜻이에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속하는 일부를 내가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일부 타인 권리는 이렇게 되죠. 일타대감 손해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부실, 선대감 훼손 이렇게 되죠. 역시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요. 선의만 되니까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은 있을 수 없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죠. 이렇게 되죠. 부실, 선대감 훼손 이렇게 되죠. 네 번째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이 있어. 전세권자가 있어. 등기된 임차인이 있어. 요역지를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그럼 나는 땅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죠. 그런 걸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의의 매수인 한해서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제는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요. 또 선이니까 사실 안 날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용선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실행이 됐어요. 저당권이 실행됐다. 전세권이 실행됐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어버렸다. 저당권이 있는 땅을 샀다. 전세권이 있는 땅을 샀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샀다. 그런데 나중에 매도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이 실행됐다. 전세권이 실행돼서 경매가 됐다. 가등기, 본등기가 되어버렸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하나 출재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저당권 제3취득자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제3취득자는 변제권, 구상권이 있었죠. 그 구상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출재상이죠. 담보 책임을 보게 되면. 선악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당, 출해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게 권리하자 5개입니다. 이 권리하자 5개가 쪼르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쪼르르. 전타 선해선, 악해 두선해. 일타대감 선해선, 부실선대감 해선, 용선해선, 저당 출해선 이렇게 되죠. 안 헤어지면 말고. 두 번째가 매매인데 물건의 하자. 첫째,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는 걸 말하고요. 네? 두 번째, 법률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로 보고요. 공장 지려고 땅을 샀는데 법적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짓지 못하는 거, 이것도 물건의 하자로 보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안 되고요. 물건의 하자. 공장 지려고 땅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는데 법적 장애가 있다라 담보 책임 안 되고요.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선의 무가 실려야 되고요. 사실을 안다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되죠. 이게 일단 물건의 하자야. 물리적 하자를 말한다. 이 물리적 하자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된다. 법률적 자기도 물건의 하자로 본다. 경매의 경우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하자에 대해서 계약 당시 선의 무가 실려야 된다. 6개월 내에 행사하라.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물건이 뭐냐? 동종료 물건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주택 같은 특정물인 경우와 불특정물로 나눠서 특정물, 불특정물 공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고요. 불특정물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내놔라. 이걸 행사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물건의 하자. 요게 매매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나오죠. 경매. 경매는 일단 권리의 하자만 되고 물건의 하자는 안 되고요. 권리의 하자와 된 담보 책임 중에서도 대금감액 청구, 해제만 되고 손해배상은 원칙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50평을 경락받았는데 45평밖에 안 돼. 그럼 이거죠. 그죠? 그러면 경락을 받은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원래 안 되고 이 두 가지만 돼요. 자, 이 두 가지를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락인이, 얘가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왜? 채무자 소유 물건이 경매될 거 아닙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감액 청구는 1차적으로 매도인이 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건데 채무자가 개털이라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 두 가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 요 두 놈한테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 경매. 딱 요거. 당연히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보책임은 매매든 경매든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발생하는 책임이에요. 네 번째가 채권 매매죠. 채권이 휴지조 거래가 됐을 때 채권 매도인이 책임을 지냐?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이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라고 말을 해요. 이때 채무자의 자력, 재산 상태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원칙이 계약 당시. 이게 원칙. 그런데 예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권. 요거는 변제기 당시. 을 담보한 걸로 추정. 요게 담보책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전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그 말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안 되는 경우가 또 두 가지가 생겨요. 이런 것들이 담보 책임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까지 159페이지. 자, 매매 유상쌍분 낙성 분료식 일시계약 매매계약의 성립 반가로 1번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만 합치하면 되죠. 그 외에 부수적사항 이행시기, 이행장소, 이행방법 합의가 없어도 되고요. 또 이전하고자 하는 매매 목적물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은
계약 당시 반드시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죠. 재산권, 타인 물건도 되고요. 장래 재산권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죠. 그 다음 매매 이야기 있죠. 564조 1항. 매매 이야기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게 뭐예요? 예약 완결권 행사, 이렇게 되죠. 그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 행사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니까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자, 조문 확인했고요. 자, 예약이 뭐냐?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장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될 채권 채무가 생기니까 매매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됩니다. 2번,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요. 따라서 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이 생기죠. 나중에 본계약은 일방적으로 체결되니까 동그라미 1번, 일방계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2번, 형성권이고요. 재산권이며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등기 담보수단으로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으니까 부동산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미리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한 경과로 소멸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금이 나와 있죠.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기타 물건이 계약금이고요. 물건도 계약금이 되니까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요. 계약이 이행되면 반환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 계약금 계약이란 걸 따로 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요물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계약금 계약이에요. 주고받기로 하는 약정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다. 매매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되고, 다만 독립한 계약이니까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계약금은 증약금이 최소한도의 성질이고요. 민법이 부여한 게 해약금이어서 일단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또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이 되죠. 꼭 기억하세요. 특약을 해야 위약금이 됩니다. 따라 관련 판례를 먼저 보면 위약금 특약이 없어요. 그럼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됩니다. 자, 위약금 특약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했죠.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 둘 중에 하나고요. 차이는 뭐죠? 손해배상의 그 예정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그러나 위약벌이라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이때 위약금은 일단 손해배상의 그 예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반가로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해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걸 해약금이라고 하죠. 그 해약금을 565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제 방법 중에 특히 2번 수령자는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 3번 배액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 그게 기준이 된다. 언제까지? 이행 착수할 때까지.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 착수하면 계약금 해지 못하죠. 그래서 맨 밑에 뭐가 있어요? 매도인이 전혀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네. 그럼 이행 착수했죠. 그럼 매도인도 매수인도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행 착수와 관련해서 이행 착수 인거 2개 중도금 지급과 등기소 동행 촉구 이행 착수 아닌 거 2개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과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2가지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5번은 뭐예요? 보세요. 각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았어요. 그럼 해제권이 하나씩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 그럼 법정 해제권이 따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에 의하여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정 해제권은 따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이 동그라미 5번. 6번 됐고 4번 계약 비용이라고 해서 3개.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비용. 누가 부담할 것인가 약정이 없으면 균분 부담해라. 이렇게 되겠죠. 매매 효력. 자, 매도인은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중에 과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과실. 목적물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수인에게 이렇게 되죠. 대신 오른쪽에 한 가로에 반 가로 1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인도받았다.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매수인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뭘 지급해라?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그렇게 되겠죠. 대금 지급과 조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매도인은 공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반가로 4번. 어느 일방의 이행기한만을 정해놨다. 상대방 동일기한으로 추정한다. 5번. 대금을 어디서 지급해야 되는가? 약정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지급하되 없으면 원칙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라. 그죠? 그 다음 담보책임이 나왔어요. 맨 밑에 보면요. 하자의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전부 타인 권리. 전타, 손해손, 악해, 도손해.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쭉 내려서 4번. 일부 타인 권리. 일타, 대감, 손해손. 오른쪽 제척기간. 선의 매수인은 사실 안 날로부터 2년, 악의 매수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사실이 안 날에 이미 일부가 타인에 속한다는 사실 안 날이 아니라 그 일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구나라는 사실 안 날. 수량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6번 용익적 권리한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스 동그라미 1번 목적물에 지상권 따위가 있거나 2번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3번 등기된 임차권 따위가 있거나 이럴 때 선의 매수인에 한해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특히 해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됐다 판례 알았든 몰랐든 출첵 상환을 청구했다. 아,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는구나. 특히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는 유일한 담보 책임이 바로 요겁니다. 악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는 유일한 담보 책임이 바로 요거고요. 한 장 넘기면 요건의 3번. 감유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목적물을 매수했는데 그게 본등기 등으로 바뀐 경우에도 576조 저당권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번 물건의 하자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 반가로 1번의 두 번째 쪽 범족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 반가로 3번 담보책임의 내용. 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6개월 내. 오른쪽 불특정물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에 완전물 급부 청구까지. 경매 계약해제 대금감액 청구.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경매는 손해배상 청구 원래 안 돼. 단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무자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경매를 넣은 채권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은 2개. 반가로 2번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 이게 원칙. 반가로 2번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은 채권 매매의 경우는 변제기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특약을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 면책 특약을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이전해 주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감추고 면책 특약을 한 경우, 이럴 때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자, 매매 마지막에 환매가 있죠. 환매란 매도인이 목적물을 일방적으로 되사오는 걸 말하죠. 매매를 하고 일방적 환매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에게 환매권이 있어야 되는데, 환매권이 생기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환매 특약이 있어야 되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 환매 시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으로 본다. 퉁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밑에 안 그래서 3번 목적물 제한 없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 환매대금 약정이 없을 때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되고, 환매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하고 넘으면 단축하고,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이 불가하고, 기간 정하지 않은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이 환매기간이 되죠. 부동산 환매권은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여기 보세요. 매매와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다.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주면서 환매권을 등기해놨다. 을이 팔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를 했고 환매를 했다. 저당권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환매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되고 환매했을 때 저당권 어떻게 되느냐?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멸한다. 오른쪽 맨 위에 판례. 양가로 5번에 반가로 1번,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정도 환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체크한 사항을 가지고 매매를 풀어보겠습니다.